취미로 엔지니어하고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한 15년 전부터. 근데 그게 하드웨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를 일반 사람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약간 이제 경계가 산업하고 취미하고 하드웨어는 약간 나눠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취미에서 했었던 그 하드웨어를 조작할 수 있었던 조작할 수 있었던 방법을 이제 하드웨어를 취미로 했었던 사람이 산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드론 지금 하고 있지만 드론의 시대가 딱 그래요. 드론이 정말 일부만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그런 기능들을 취미로, 저처럼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냥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을 하시게 되면 알지만 이거는 완전 오픈소스예요. 완전 오픈소스고요. 예전에 있었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합니다. 드론은 완전히 오픈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정말 심플하면서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깊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론트까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간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갖고서 이제 뭔가 조립을 할 것인데 저게 6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50이라는 것은 650mm입니다. 그래서 한 이만합니다.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실습하실 때 드론 연습하셨었던 그 사이즈보다는 작기는 한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너무 큰 거를 시켜서 이거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원래 제가 사용했었던 것은 한 450 정도인데 이거보다 이만큼이 더 커요. 그래서 하실 때 그래도 산업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큰 거를 경험해 보시라고 좀 큰 거를 하는데 이건 폴더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도 경험해 보시면 접는 방식입니다. 날개를 접는 방식이라서 충분히 이게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은 그 드론 교실에서 했었던 드론 연습장에서 했었던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그대로 거를 갖다 뼈대만 바꿔서 물론 몇 가지 부품들을 좀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드론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허접한 드론이었어요. 우리 연습할 때 했다는 건. 하지만 그게 현재 산업에서 쓰고 있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쪽 분야를 더 깊이 들어가시면은 해당 분야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할 건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겁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는데요. 요거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조이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게 한 거고요. 요건 장애물에 대한 디텍팅입니다.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로 디텍팅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게 생겼고요. 저 위에 탑에 보시면은 그 삐죽하게 나온 두 개의 이렇게 그 대가 있죠? 스틱이 있는데 그게 안테나예요. 그래서 저거는 와이파이용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꽂혀있는 위에 부분에 보시면은 요 카메라 뒤쪽에 보시면 뭉툭하게 뭔가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뇌예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저희가 주로 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니터로 저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와이파이로 저 스틱 두 개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거는 이렇게.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기존에는 센서로 움직입니다. 센서 기존 방식에는 센서로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거는 카메라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앞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걸 보시면은 딥러닝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물체를 하고요. 저건 부딪히잖아요. 저건 부딪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학습이 안 된 겁니다.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양이냐 개냐 학습할 때 저기서 지금 저 부딪히는 용도는 얘가 학습이 안 돼서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가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해보시면은 저 딥러닝 물론 이번 한 달에는 딥러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서 하는 내용은 다음 달 이제 딥러닝을 할 때 이제 카메라 디텍팅이나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갖고 노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가 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정도 가져올 텐데 지금 원래 저기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저기를 아직 안 치웠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깔 건데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도로가 있는 이런 판을 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장애물 움직이는 로봇 있죠? 그 로봇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도로를 따라가게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셀프 드라이빙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달 할 내용에서 들어가는데 우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몇 가지만 하시면은 그 도로를 지나갈 수 있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료만 수집해서 우선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딥러닝은. 그래서 그때 그 해당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거. 그래서 이번 한 달간 하드웨어를 다루는 방법이나 하드웨어하고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실 때 이제 실습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면은 그걸 가지고서 한번 이제 실습 때 그 도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는 것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조립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는 보시면은 알지만 모양이 얘하고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쿼드로 되어 있고요. 다리 랜딩 기어, 이렇게 랜딩 기어가 기존의 고등과고 좀 다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위에다가 특정한 거 올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보셔서 그 몸체, 바디 부분 안에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못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 사이즈는 되게 컸잖아요. 몸체 사이즈가 컸는데 안에 들어가는 부속은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요 위에다 뭔가 올립니다. 뭔가 올리는데 그 올리는 게 저희가 이제 실제 뭔가를 하드웨어하고 이제 실제로 컨트롤을 해서 통신을 중간 매개체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중간에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빨리. 이렇게 해서 올리고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와 유사한데 저희는 요거보다는 버전이 좀 올라간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요 위에
손에 잡힌 거 있죠? 이 사람이 손에 잡힌 거. 그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작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 플라이트 컨트롤러로 하셨었잖아요. 그걸로 컨트롤하는 모든 드론은 웬만하면 저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안에는 저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야, 이게 어떻게 드론을 컨트롤하지? 그게 이제 매직이죠. 그래서 저걸 선을 연결을 하고 저걸 가지고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여러분이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하고 모터하고 서로 매칭을 하고 저기다 전원을 넣고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쭉 이제 하고요. 저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저도 저 기계는 저 본체는 처음으로 조립을 해보는 것이라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조립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저 위에 올라가는 기기나 이런 것들은 다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기계를 보시면은 저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드 파일럿, 이제 많이 얘기 들을 거예요. 알드 파일럿이라고 해갖고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복잡한 기계가 그 안에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저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직접 세팅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서 세팅과 해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죠. 요건 기기마다 다 달라서요, 특성이. 근데 요번에 제가 주문한 것은 중국 건데 새로 나온 플라이트 컨트롤러인데요. 얘가 좀 성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이 방식의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처음인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여러 대에 쓸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드론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여러분들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있고요. 요 이제 프로펠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펠러도 좀 좋은 걸로 쓰라고 해서 제가 요 유사한 거를 썼습니다. 요것을 쓴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맨 처음에 접하시면은 이제 그 하드웨어하고 저희하고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를 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주로 사용하는 게 C입니다. C.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 파이썬 말고 파이썬은 언어마다 이 컴퓨터 언어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약간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 걔가 태생적으로 나온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셔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록으로 보면 사실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걸 다듬었다는 얘기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어요. 영어를 조금 하는 분들은 느낌이 뭐냐면은 한국말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런 얘기들은 있잖아요. 한글을 영어로 완전히 문장이 똑같은데 그거를 영어로 완벽하게 똑같이 똑같은 느낌의 똑같은 말로 번역하기는 게 가장 어렵대요. 그래서 통역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화와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통역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
그 언어가 태생적으로 나올 때 문화와 그 시대적인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거기서도 언어가 여기까지 바뀌거든요. 우리도 은어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은어. 은어 같은 경우에 한 20년 전에는 없었던 용어들이 현재는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이렇게 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쓰고 있는 언어들도 그 나라마다 그 시대마다 약간씩 바뀌어요. 컴퓨터 언어도 똑같습니다. 컴퓨터 언어도 최초에 만들어질 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사용 용도나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랭귀지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것을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심플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저같이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한 사람들은 컴퓨터 언어 하나를 완전히 독파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언어를 접할 때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심플한 겁니다. 제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외우기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이썬이 어려운 이유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거는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응용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생활 영어는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영어는 못해. 왜요? 아니, 사용을 그렇게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영어를 또 따로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언어를 안다고 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안다고 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나올 때부터 오픈 소프트웨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언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게 파이썬이에요. 물론 지금은 버전이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그렇다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은 없었던 단어가 생긴다고. 일반적인 우리 언어들도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버전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의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랭귀지도 버전업이 돼요. 이게 시대에 맞춰서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생활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게 진화해갑니다. 이제 진화를 점점 하면은 이제 나중에 무섭게 변하겠죠.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상태는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죠. 저는. 물론 그때까지 가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있었죠.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와 똑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버전이 흘러가게 되는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통하는 가장 좋은 언어는 C예요. C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워야지만이 C하고 하드웨어하고 통신이 가능해요. 근데 고 C라는 언어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C라는 랭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중요한 건 뭐다? 하드웨어를 하려면은 C를 배워야 된다. 이거를 쭉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왜 가지고서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번 하는 거는 아주 고급까지는 안 가요. 고급까지는 안 가고 한 중에서 하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중에서 하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 정도만 하셔도 나중에 하실 때 추가적인 뭔가를 혼자 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파이썬을 또 거기다가 접목시킬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C라는 언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C가 아니라 CPP예요. CPP.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C라는 것이 있고요. C++라는 게 있어요. 아니 랭귀지도 참 많아요. 그렇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랭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파이썬에서 물론 들으셨겠지만 잠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제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언어를 배우고 나면은 최종 결과물로 요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C를 배우고 나서 C로 응용으로 게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른 걸로 아주 심플하게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C 배우고 이런 조작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연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프로그램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테트릭스는 이렇게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 이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C 언어로 뭐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냐면 하드웨어의 어떤 이해를 조금 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드웨어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드웨어의 일부를 이해한 상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래픽은 좀 안 들어가고 빼두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접근하기 위한 어떤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기본 지식을 갖고 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드는 거를 최종 결과물, 그래서 C하고 C++를 하면서 최종 결과물로 저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팀을 갖다가 3명 정도 구성을 해서 만들 거고요. 그때 이제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시작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언어에 대한 것이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파이썬을 했는데 이제 파이썬에 정말 유치원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유치원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가 이제 유치원적인 방법인데 유치원적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파일 하나에다가 모두 다 넣는 게 유치원적인 겁니다. 최소한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면 초등학교 정도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펑션을 호출해서 뭐 했다.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은 돼요. 장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6학년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파일이 달라야 됩니다. 파일이 달라요. 근데 장고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펑션을 만들어서 제3의 파일에서 걔를 호출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 수준은 넘어섭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준 정도 가시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 정도는 해야지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중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오브젝트라는 것까지 이제 가는데요. 이제 그 OOP라는 겁니다. OOP. 그래서 가장 언어의 최상위 단계예요. 대학교 단계는 이제 없습니다. 대학교는 그냥 응용하는 단계예요. 산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언어는 무슨 언어를 접해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건 중학교까지는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펑션을 다루는 것까지는 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OOP 관계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는 순서를 좀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언어의 교재가 있어요? 네? 저희가 교재를 C는 교재가 없어요. 가장 좋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썼습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좋은 교재냐?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쪽 분야를 확실히 하시려면은 뭐에 익숙해져셔야 되냐면은 레퍼런스 보는 거를 익숙하셔야 돼요. 사이트에서 레퍼런스 보는 거.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해요. 왜? 그래서 랭귀지 같은 쪽의 책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 얘도 언어하고 똑같아서요. 시대가 변하면은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오픈소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비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루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을 수도 있고 접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언어는 루비라는 언어는요 파이썬하고 유사해요. 파이썬하고. 근데 파이썬보다 더 심플합니다. 얘는 파이썬도 여러분 이제 C를 해보시면은 C++를 해보시면은 파이썬은 정말 양반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파이썬 어려우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우셨죠. 근데 C++를 하시면은 이제 걔가 양반이었구나. 네, 그런 거 있죠. 네, 학창 시절에 악독한 선생님이라고 불리었던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곧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이상한 선생님 만났어. 근데 그 학기가 딱 끝나고 야 이제 홀가분하다 그랬는데 2학년 됐는데 더 악독한 선생님 만나. 더 악랄한 선생님 만나. 3학년 되니까 더해. 근데 사실 그게 악랄했을까요? 그 선생님들 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나한테 조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랄한 게 아니었죠. 실제로 지나서 보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파이썬을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여러분들 할 때 굉장히 어려웠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 근데 C++를 하잖아요. 야, 파이썬은 양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맨 처음에 나왔었던 언어들은 일반적인 오픈소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크로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오픈과 크로스가 있는데 오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가 되는 것을 오픈소스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쉽게라는 easy라는 용어도 같이 들어가요. 오픈이라는 의미는. 근데 클로즈는요 easy가 아니라 hard입니다. hard고 얘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특정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그 항공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행기 정말 특정한 분들만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 물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운전을 하는 것과 비행기 운전은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저는 비행기를 해보지는 않았고 패러글라이딩까지만 해봤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놈이 정말 무서웠다는 걸 저는 몇 번을 느꼈어요. 저는 바람에 쓸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잠깐 얘기를 하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기체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기체가 넘어갈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걸어갔는데 이 뒤에 묶은 상태에서 걸어갔는데 바람이 앞에서 분 겁니다.
와 그냥 푹 쓰러져 가고요. 한 5m를 끌려갔어요. 근데 정말 계속 끌려갔더라고요. 정말 쓰지 않았으면은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배웠거든요, 마침. 그래서 끌려갈 때, 뒤로 끌려갈 때 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정말. 그 뒤가 낭떨어졌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무서운 놈이거든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바람을 많이 안 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을이 우리나라에선 그나마도 비행하기 좋은 때예요. 그나마. 여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치? 여기 이제 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것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C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창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C라고 써있죠. 세 번째에 있는 C라고 써있죠. 이 C가 바로 그 만들어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만 다룰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 40년 전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만들어질 때 의미가 뭐였었냐면은 여러분들처럼 여기에 어떤 컴퓨터에 화면 띄우고 이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그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 퍼스널 컴퓨터요 이렇게 보급돼 갖고 엄청나게 발전한 거요. 끽해봤자 30년도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이 정말 이렇게 컴퓨터로 업무 보는 거야?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언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언어라고.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화면에 띄우는 언어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무슨 뭐 엑셀 같은 계산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고요. 웹을 만드는 언어가 아니랐다는 거죠. 그때는 목적이 뭐였었냐면 컴퓨터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언어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컨트롤에서는 C가 가장 월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분야에서 더 깊게 들어가시려면 C++나 C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파이썬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디 가도 이제 속된 말로 밥그릇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C++를 하시죠. 왜냐면 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썬으로 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C라는 것이 맨 처음에 나왔고, 그 C가 얘기했던 하드웨어에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어셈블리라는 게 있고 헥스가 있어요. 아니 그 전에도 언어가 있었는데 굳이 뭐 C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